자, 잔소리를 누가 많이 할까요? 이런 질문 자체를 좀 우습게 생각들 하시죠? 자,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 남자들의 잔소리 만만치 않다고 하지요. 자, 상담실에 한 아내가 오셔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남편 들어올 시간이 되면 벌써 숨이 탁 막혀오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집은 군대도 아닌데 집은 좀 편하라고 있는 건데 도대체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신발이 잘못 놓여져 있다,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뭐 아이들도 그냥 아빠를 닥칠색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자들이 잔소리가 많을까요? 자, 그 이면 속을 좀 보면 사실 이 남자들이 이 비난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내가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쾌감을 얻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있게 되면 잔소리하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이 되고요. 아주 고질병이 되게 되지요. 자, 그러나 그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스스로를 물어뜯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난을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렸지만 그쪽에서 나에게 어떤 존경을 표시해 오지도 않거니와 사실은 비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꽁생은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또 그 이면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결혼할 때 거는 기대는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환경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 사실 이 과정은 어릴 때일수록 필요한 것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하고 관계 경험을 하는 거, 그걸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 다음이 지나고 나면 마술적 사고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마술적 사고라는 말은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내가 뭘 원하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마셔줄 수 있다 라는 것들이지요. 이를테면 이렇게 물건 하나 들고 있으면서 마치 요술봉 하나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자, 보통 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 부분이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끔씩 부부가 오셨을 때 어떤 한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집안이 지저분해서 못 봐주겠다. 무슨 여자가 그렇게 지저분하냐. 집안에 먼지가 쌓이면 아주 수북하게 몇 센치가 쌓인다. 그런데 아내는 전혀 그런 걸 불편함을 못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걸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를테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더 전문가가 제가 말하는 말투나 이 표현 방식을 보고 저거 아닌데? 라고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랬다면 그분은 저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보이면 그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적 수준들을 이 지적하는 수준으로 쓰지 않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남편의 잔소리는 나 중심적인, 내가 더 우위에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중심에 있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임을 알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또한 이 남자들이 시각적이라는 거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후각적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남자들은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어쩌면 시각적인 요소보다 후각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을 때 더 짜증을 낸다는 거지요. 자, 부부 세미나 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만약에 이 젊은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미혼 청년들에게, 남자에게 두 명의 파트너가 있다. 한 여자는 얼굴이 수더분하고 그냥 보통 여자인데 가까이 가면 향긋한 냄새가 난다, 향기를 풍긴다. 그리고 한 여자는 정말 탁월한 미모를 가졌는데 가까이 가기만 하면 왠지 모를 불쾌한 냄새가 난다. 누구하고 살겠냐? 그때 남자들이 향기 나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남자들은 엄마의 가슴을 기대하는 그런 욕구가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따뜻한 어떤 그런 분위기나 또 향기로운 냄새, 또 음식이 주는 그런 맛,
그런 냄새, 그런 것들을 맡을 때 어떤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럼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날 때 정말 짜증 많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하수구 냄새 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하수구 구멍을 막는 게 접니다. 아니는 그냥 웬 냄새야? 뭐 그 정도 지나갈 때 막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 내는 게 제가 되지요. 자, 그것은 후각지향적인 이 냄새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2007년도 그 영화 있었죠.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향수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했죠. 워낙 그쪽이 습기가 많고 또 햇살이 별로 들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던, 그리고 주인공도 생선 자판에서 일하는 엄마로부터 태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향수 산업은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었던 그런 냄새였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음을 당했던 이 남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더럽고 역겨운 냄새에 노출되었던 이 남자, 역설적으로 냄새에 아주 민감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자, 그것 때문에 당대 최고의 향수 제조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향수를 얻기 위해서 엽기적인 살인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자, 물론 그때 당대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 상태, 사이코패스라고 하지요. 우리가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게 뭐였을까? 사람들을 다 환상에 빠뜨리게 할 만큼, 어떤 판타지에 빠뜨릴 만큼의 그 강력한 향수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것이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냄새였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아마 페로몬 향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이를 낳은 엄마의 몸속에서는 아이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냄새를 분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누리면서 엄마하고 교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아직 시각도 발달되지 않았고 다른 감각이 둔해져 있을 때 그 후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엄마하고 관계를 경험한다. 자, 이런 것들이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냄새를 맡기보다는 이 생선 냄새 같은 더러운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근원적으로 엄마의 냄새를 그리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결국은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가슴 그리고 엄마의 냄새는 안정감을 주는 새로운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좋은 냄새, 또 향기나는 냄새, 음식 냄새, 또 아내의 어떤 풋풋한 냄새, 그런 것들 기대하는 것은 엄마의 젖가슴을 기대하는 이 남자들의 본질적인 마음이기도 하지요. 자, 나폴레옹도 그 연인 조세핀을 만날 때 제발 목욕하고 오지 말라, 그런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아마 이 영웅은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오히려 더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린애처럼 표현할 수 있을 때, 자, 그런 욕구들을 애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목욕하지 오지 말라. 즉, 내가 당신을 여자로서 보는 느낌이 아니라 엄마로서 느끼고 싶다는 일종의 표현이기도 하겠지요. 자, 정리정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잔소리하는 남편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 이면 속에는 아내하고 친밀감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